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만약에 누군가 제게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 그리고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전 자신 있게 이 상해보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해보험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또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여러 가지 보장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해 사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상해 사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세요? 일단 교통사고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교통사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고성에서도 산불이 났고 이천에서도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인명이 좀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어떤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에서도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사고 역시 상해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감전 사고나 낙상 사고 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낙상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낙상 사고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 상해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스포츠 레저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레저 활동을 하시다가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다가 골절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셨다가 추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이렇게 그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이러한 부분도 레저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려 인구가 1,000만이 넘었죠.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모 연예인의 그 반려견이 그 이웃을 물어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반려견 사고 역시 굉장히 요즘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폭력 사고. 서울역 그 묻지마 폭력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이러한 폭력 사고 역시 상해 사고에 포함되고 최근에 안타깝지만 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고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렇게 상해 그러면 뭔가 일상생활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희들의 굉장히 가까이 친밀하게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위험 발생 빈도가 높아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그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사고 발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사망자는 11.4%가 감소해서 이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부상자는 5.8%가 증가했고요. 교통사고 발생률도 역시 5.7%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해 사고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밖에가 위험하니까 그러면 집안에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과연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불 속은 안전한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에서의 사고가 55.5%나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나 아니면 숙박, 음식점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상해 사고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가장 그 비중이 높은 부분이 이 주택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사실이고요. 주택에서 대부분 보면 74%가 낙상 사고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이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동료가 층계에서 이렇게 굴러서 넘어지면서 가슴에 이 지금 갈비뼈에 미세한 골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낙상 사고로 인해서 대부분 보면 신체 골절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4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보니까 고관절이나 다리 손상이 34%로 가장 많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상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하루에 상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는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매일 일일 3,200명 이상이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그리고 남녀 비율을 보자면 남자가 55% 그리고 여자분들이 한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추락, 낙상, 추락과 낙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교통사고로 인한 운수사고, 그리고 자상이라든가 화상, 이러한 순으로 계속 상해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10년 사이에 장애인 인구가 2.6배나 증가해서 지금 현재 260만 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동료 차를 타게 됐는데요. 그 차에 이게 장애인 그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왜 이 장애인 이 등급을 받고 있어라고 질문을 하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추에 손상이 일어나서 장애 5등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보면 장애인 하면 무조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여야만 장애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몸의 어떤 일부가 손상이 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차장이나 뭐 이렇게 마트 주차장 가면 장애인 주차장 전용 주차장이 많은데 아마 그렇게 장애인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런 비중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해 사고에서 저희가 보장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떠한 보장 내용과 그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플랜을 제시할 것은 운전자 보험의 상해 그 보장을 포함시킨 부분으로 플랜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해 후유 장애를 여기 같이 포함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해 후유 장애가 뒷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프로인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3% 이상. 상해 후유 장애 3% 이상으로 가입을 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이게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시면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가 벌금, 그 외에 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같이 탑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사고 역시 같이 보장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골절 진단만 받으셔도 골절 진단비가 나갑니다. 해서 골절 진단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 상해 수술비로도 보장을 받으셔서 만약에 상해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 심각 정도에 따라서 수술 비용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특정 감염병에 입원을 하셨을 때 매일 5만 원씩 입원 일당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상해 후유 장애 3% 이상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고 약간 아직까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상해 후유 장애라는 것은 상해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영구적인 훼손이라든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받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3%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상해 후유 장애는 질병 후유 장애랑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체에 있어서 50개의 이 부위가 이 후유 장애로서 저희가 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보면 눈도 2개, 또 귀도 2개, 그리고 손 둘,
그다음에 다리, 팔 다 이렇게 저희가 각각 이게 왼쪽 오른쪽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그냥 손목 해서 왼쪽 오른쪽 통틀어는 게 아니라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 발 역시도 뭐 발가락도 왼쪽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이렇게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시청자분들께 유리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이 귀에서도 역시 한쪽 청력을 잃었는데 다른 쪽 청력에서도 또 잃었다 했을 때도 역시 각각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 상해 후유장애 3% 이상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목에 뚜렷한 기형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냄비도 잘 들지 못하신다거나 이런 판정을 받으셨다 했을 때는 최고 그 급수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최고 50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집안에서도 막 급히 다니다가 막 문지방에 찐다거나 넘어져서 또 저 아는 분은 이게 바지를 입으시다가 그 바지단에 걸려서 넘어지시면서 발가락 골절이 됐는데 이랬을 때도 그렇게 발가락 하나에 대해서도 1,00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다가 혹시 핸들에 이렇게 부딪히셨을 때 뭐 어깨뼈라든가 골절됐을 때도 1,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라는 것은 수치로 봤을 때 이거 내가 너무 보장을 적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그 심각해졌을 때만 뭐 50%, 80% 이때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3%에 해당되는 거에서부터 100%까지 어떤 내가 기능을 못했을 때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보장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1억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상해 수술, 상해로 인해서 어떤 수술을 받으실 때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씩 보장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상해 정도에 따라서 그 수술할 때 그 10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플랜을 짜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 진단비도 골절이 되기만 해도 골절 진단만 받아도 5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감염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을 때 매일 하루에 꼬박꼬박 5만 원씩 입원 일당이 나간다는 점. 이렇게 지금 보장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상해에 대해서 내가 보장을 받을 때 보험료가 궁금하시겠죠. 얼마큼을 내야 저렇게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면 네, 30세 그 남자분과 여자분을 보면 남자분은 3만 원 그리고 여자분은 한 2만 4천 원 정도 보험료가 되고요. 40세 분은 남자는 2만 9천 원 그리고 여자는 2만 4천 원 그리고 50세는 2만 6천 원에서 또 여자분은 2만 3천 원. 이 60세에서는 오히려 보험료가 떨어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유가 60세에서부터는 앞서서 그 골절 진단비가 50만 원까지 나머지 부분들은 그 보장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한도가 30만 원까지고요. 상해 수술도 100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오히려 연령층이 낮을수록에 좀 보험료가 좀 낮지 않나? 아니,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만큼 오랜 기간, 뭐 30세에 가입을 하셨으면 지금이 이제 90세 만기까지니까 한 60년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더 좀 비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해보험에 대해서 좀 가성비가 좋다, 다양하게 여러 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상해 사고 없이 정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좋지만 그게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다면 좀 더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